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터 좀 다뤄보셨다면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텐데요. 근데요, 통계학자들은 그렇구나 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인은 뭔데?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도구들을 사용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통계학자들이 어떻게 그 상관관계라는 덫을 피해서 진짜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지 그 핵심 전략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 질문, 이게 모든 인과 추론의 시작점이죠. 두 변수가 그냥 우연히 같이 움직이는 걸 넘어서 하나가 정말로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가 우리한테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자,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먼저 인과 추론의 가장 큰 골칫거리, 교란이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전략, 결과 모델링과 처리 모델링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의 장점만 쏙쏙 뽑아 합친 아주 강력한 이중으로 경고한 방법까지 알아본 다음에 이 모든 게 현실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교란 문제입니다. 인과 추론을 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왜 데이터가 보여주는 관계가 사실은 완전히 가짜일 수 있는 걸까요? 그 주범이 바로 이 교란 변수라는 녀석입니다. 결란,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제3의 변수가 나타나서 원인에도 영향을 주고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제3의 변수가 공통 원인이 되면서 우리가 비교하려는 두 그룹을 애초에 출발선부터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뭐랄까,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한쪽 선수에게만 몰래 좋은 신발을 신겨준 것과 같아요. 이러면 공정한 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이 아주 고전적인 예시를 한번 보시죠. 라이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A가 폐암 Y에 더 잘 걸릴까요? 데이터만 단순하게 보면 그렇다고 나올 겁니다. 하지만 라이터가 암을 직접 일으키진 않잖아요. 진짜 원인은 바로 흡연 L이죠. 흡연자는 라이터 A를 가질 확률도 높고 동시에 폐암 Y에 걸릴 확률도 높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흡연 L이 교란 변수인 겁니다. 여기 경로를 한번 보세요. A에서 Y로 가는 직접적인 화살표는 없지만 A와 Y 양쪽에 영향을 주는 L 때문에 A, L, Y 라는 뒷문 경로, 백도어 패스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가짜 연관성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임무는 명확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저 교란 변수 L이 만들어내는 교묘한 뒷문 경로를 딱 차단해서 순수하게 A가 Y에 미치는 영향만 싹 분리해내야 합니다. 통계학자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결과에 한번 집중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A라는 약을 먹었다면 평균 혈압이 어땠을까? 혹은 반대로 모든 사람이 약을 안 먹었다면 어땠을까?처럼요. 특정 조건 아래에서 일어날 법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의 대표 주자가 바로 표준화, 흔히 G 포뮬라라고 불리는 기법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아까 그 예시로 돌아가서 흡연자 그룹과 비흡연자 그룹을 일단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흡연자들 안에서만 처리 효과를 보고 비흡연자들 안에서만 처리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전체 인구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두 결과를 가중평균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흡연이라는 교란 변수의 영향이 사라지고 마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 있었던 것처럼 가상의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의 수식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방금 말씀드린 아이디어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뜯어보죠. 먼저 저기 E, Y, bar, A equal A, L equal L 이 부분이 뭐냐면요. 특정 교란 변수 그룹 L, 예를 들면 흡연자 그룹이 특정 처리 A를 받았을 때의 평균 결과예요. 이 부분이 바로 결과를 모델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값을 PL equal L,
즉 전체 인구에서 흡연자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곱해주는 거죠. 이 과장을 모든 그룹, 비흡연자 그룹 등에 대해서 반복해서 싹 다 더하면 교란 변수의 영향이 제거된 순수한 처리 효과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관점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처리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애초에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처리를 받게 됐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도구는 바로 성향 점수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특정 사람이 가진 여러 조건들, 나이, 성별 같은 교란 변수들을 쫙 봤을 때 이 사람이 약을 먹을 확률이 몇 %인지 계산한 점수예요. 자, 이 성향 점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잃어버린 쌍둥이를 찾아주는 것처럼 한 명은 약을 먹었고 다른 한 명은 안 먹었지만 다른 조건들은 거의 똑같은 사람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집단의 출발선을 똑같이 맞춰주는 게 이 방법의 목표입니다. 이 성향 점수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역확률 가중법 IPWT입니다. 이 수식의 핵심은 가중치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에 엄청 신경 써서 약을 먹을 확률이 1%도 안 되는 사람이 우연히 약을 먹었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드물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데이터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마치 이 한 사람이 100명을 대표하는 것처럼요. 반대로 약을 먹을 확률이 99%인 사람이 약을 먹은 건 당연한 일이니까 가중치를 적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재조정하면 마치 우리가 완벽하게 무작위 실험을 한 것처럼 균형이 딱 잡힌 가상의 인구 집단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전략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왼쪽의 결과 모델링, 즉 G 포뮬러는 결과 함수 EY/AL을 정확하게 맞추는데 모든 걸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처리 모델링 IPW는 처리 배정 함수 PA/L을 정확하게 맞추는 데 집중하죠. 하나는 결과를 예측해서 보정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표본의 가중치를 줘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똑같이 교란이라는 문제를 풀지만 그 철학이나 접근법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전략을 봤습니다. 하나는 결과 모델, 다른 하나는 처리 모델.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두 전략 모두 모델링, 그러니까 우리의 추측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모델이 틀렸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아주 똑똑한 해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우리가 만든 결과 모델이나 처리 모델이 현실을 100%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모델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우리가 얻은 인과추론 결과 역시 틀어질 수밖에 없죠. 이 모델 오설정, 즉 모델이 틀릴 수 있다는 위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중으로 견고한 추정량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두 배로 튼튼하다는 느낌이 들죠. 이건 앞서 본 결과 모델과 처리 모델, 이 둘을 둘 다 사용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 왜 거의 마법 같다고 불리는지 그 비밀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수식을 한번 보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것들의 아주 똑똑한 조합입니다. 첫 번째 항, 저 분수. IA equal A divided by PA equal A bar L. 이거 IPW에서 본 가중치랑 비슷하죠. 그런데 그 뒤에 Y-EY bar AL 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 결과값 Y와 우리 결과 모델의 예측값 사이에 오차를 계산하는 부분이죠. 즉, IPW를 기본으로 쓰면서 우리 결과 모델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계산해서 그 오차를 보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 모델의 예측치를 더해주죠. 한마디로 두 모델이 서로의 실수를 감싸주고 보완해주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 이중 경고성의 마법은 바로 이겁니다. 이 추정량은요, 우리가 만든 두 개의 모델, 즉 결과 모델과 처리 모델 중에서 단 하나만 맞아도 통계적으로 올바른 답을 찾아내요. 물론 둘 다 맞으면 더 정확해지고요. 혹시 둘 중 하나가 좀 틀렸더라도 다른 하나만 맞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모델링을 잘못할 수도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아주 강력한 보험 같은 거죠. 2005년 통계학계의 아주 권위 있는 저널에 실린 이 문장이 이 방법론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이중으로 견고한 추정량은 우리에게 인과 효과에 타당한 추정치를 얻을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두 번의 기회. 복잡한 현실 데이터와 씨름하면서 편향을 줄이기 위해 통계학자들이 만들어낸 정말 놀라운 혁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조금은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이 복잡해 보이는 방법들이 현실에서 대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데이터는 실험실처럼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지저분한 현실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모든 도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이 방법들은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질문들에 답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쌓인 수백만 명의 전자의무 기록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신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알아내거나 정부가 시행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소득을 실제로 높였는지 혹은 IT 기업이 야심차게 내놓은 새로운 기능이 정말 사용자들을 더 오래 머물게 만들었는지 등을 분석할 때 바로 이 인과추론 기법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지포뮬러, IPW, 그리고 이중으로 견고한 추정량 같은 방법들은요. 완벽한 무작위 실험이 불가능한 수많은 현실 상황 속에서 쏟아지는 관찰 데이터의 홍수로부터 원인과 결과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를 길어 올리는 아주 강력한 통계적 엔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엔진 덕분에 우리는 더 현명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방법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측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교란 변수들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아예 인지조차 못했거나 기술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었던 숨겨진 교란 변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인과추론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또 다른 거대한 질문입니다.